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몰렸던 이른바 빅위크가 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한 반면에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반대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빅위크 이후 시장 분위기와 앞으로 전망, 국제경제부 윤시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초에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단기 정책 금리를 0%에서 0.1%로 설정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구로다 하루이코 전 총재 시절인 2016년 2월에 도입해 8년 만에 종료되는 겁니다. 또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네. 신용물 수익률 목표치를 없애면서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도 철폐한 건데요. BOJ는 ETF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받는 쪽이 금리를 내는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끝나면서 일본 주요 시중은행인 M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보통예금 금리를 기존 0.001%보다 20배 높은 0.0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정책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추가 긴축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대규모 부양책을 종료했기에 점차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라며 향후 어느 시점에 국채 매입 축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 자국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엔화 가치는 일본은행 금리 결정 이후에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격적인 피봇의 첫 걸음인 만큼 매우 큰 변화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엔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달러엔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주 BOJ 결정 직후 148엔으로 밀리는 듯 했으나 곧바로 위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현재 151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국채 금리도 BOJ 이후 하락해 10년물 국채 금리뿐 아니라 20년물, 30년물, 40년물 도 기준금리 인상 이후 밀렸습니다. 현재 일본 10년물 금리는 0.74% 수준으로요. 마이너스 금리 종료 경계로 지난 15일에만 해도 0.8%를 넘어섰지만 BOJ 결정 당일에 3bp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장중 41,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장 반응은 이제 1년 넘게 일본의 금리가 존재하는 세계로의 진입이 반영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BOJ가 실제로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줬던 것은 지난 2022년 말인데요. 당시 BOJ가 10년물 국채금리 목표금리 그 목표치 상단을 기존 0.25%에서 0.5%로 높이자 달러엔 환율이 급격히 밀렸습니다. 2023년 1월에는 130엔 아래로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BOJ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지난해에도 YCC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일본의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 대규모 임금 인상이 있었고 니혼게이자의 신문도 이례적으로 회의 당일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러엔 상승은 BOJ 결정이 이미 시장이 반영한 수준이고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결정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 회의 직후에 나온 미 연준의 금리 결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회의는 일본 금융정책 회의와 다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컸는데요. 이 기준금리 자체에는 변화를 일단 주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는 연준이 예상대로 현 수준인 0.25%에서 5.5%로 유지했습니다. 네.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고요. 지난 7월 25bp 인상하고 9월부터 동결한 이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4.6%로 유지한 반면 내년 말과 내후년 말 금리 전망치는 3.9%와 3.1%로 예상했습니다. 네. 기존 3.6에서 2.9%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동결하고 이제 내년 이후 금리 전망치도 높인 건데, 이제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이후에 강해졌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대체 좀 어떤 점에 주목한 겁니까? 네, 시장은 FOMC를 비둘기파적으로 평가하면서 환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주목한 점은 점도표였죠.
바로 올해 금리를 3회 인하한다는 종전의 전망을 유지한 겁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올해 말 연방기금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석 달 전과 같은 4.625%로 제시됐습니다. 이번에 동결된 기준금리 중간값보다 75bp 낮은 수준이라 25bp씩 세 차례 인하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대 초반으로 밀려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5%를 넘던 금리가 점차 낮아진 건데요. 이달 FOMC를 기점으로 또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나스닥 지수는 지난 주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인플레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은 인하 기대를 좀 늦추고 있었던 와중이었죠. 하지만 3월 FOMC 이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 수준에서 빠르게 급등해 현재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월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월가 전문가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시장 기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월가에서도 말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중 19명 중 7명은 중립금리가 3%를 넘었다고 보는데요. 이는 연준의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에 그다지 제약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중립금리란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금리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잠재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로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기준금리 눈높이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월가에서는 현재 물가 수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엔 너무 높다. 너무 6월은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 이후에 나왔던 몇 가지 주요 발언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알리안츠 그룹의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고착화됐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일정이 몇 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에단 해리스 전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도 채권 시장이 그간 계속해서 연준보다 앞서왔기 때문에 7월까지 더 금리 인하를 기다려도 놀라진 않을 것이다. 6월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노무라 증권의 제레비 슈워츠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올해 7월과 12월에 두 번만 인하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미국이 금리를 6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미국과 일본 통화 정책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도 달라질 텐데 이 엔화와 달러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로 미일 통화정책 판도가 바뀌면서 엔캐리 투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를 이용해서 값싼 엔화를 조달해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와타나베 부인들이 꾸준히 활동해 왔는데요. 올해부터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러한 엔캐리 인기도 점차 줄게 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2% 이상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0%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면 이런 금리 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게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가 투자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최근에는 와타나베 부인과 함께 저금리 엔화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암호화폐에 거래하는 미스터 와타나베도 비트코인 랠리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인기가 있었던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캐리가 유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BOJ가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여건 지속할 것 이렇게 투자를 강조했고 급격한 긴축은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화도 BOJ 이후에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MUFG는 일본은행이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금리 인상에도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BOJ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영향을 받겠습니다. ING의 크리스 터너 전략가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엔화의 특성은 변동성이 매우 낮고 캐리 트레이드 인기가 매우 높다는 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이제 만약 금리를 이제 계속해서 인상 기조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일본의 어떤 수출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렇겠죠. 이제 앞으로 일본이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엔화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겠죠. 특히 일본과 수출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이 반사
엔화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요? 네, 실제로 미국 투자 금융 매체 배런스는 BOJ가 향후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중국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매체는 중국과 일본은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해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위안화에 비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중국 상품의 가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중앙은행들 셈법이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이 나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